늙은 어미가 가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생으로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뿐이었지요. 도시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시골에서는 이 두 손이 모든 생명줄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에 일어나 그 두 손으로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틈이 시장 구석에서 손만두를 빚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염원, 내 새끼 대학 보내는 데만 마음을 다하자. 그 마음 하나로 굳세게 버텨낸 세월이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흙 속에 자신을 묻어 자식의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 하늘이 내게 준 숙명이자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도시 생활은 잘하고 있으려나 밥은 거르지 않고 먹는지, 학비는 이번 달도 어떻게든 맞춰야지. 힘내자 순자야. 우리 민수 곧 성공할 거다. 새벽 4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는 늘 만두를 빚었습니다. 5시가 되면 아직 잠든 시장통으로 나가 자리를 펼쳤습니다. 겨울 추위는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여름 더위는 또 어떻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단 하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의사 되면 당신도 참 기뻐하시겠죠? 나 지금처럼만 굳세게 버틸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25해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내 두 손은 무쇠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품은 희망, 아들의 성공이라는 그 불빛 하나만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참 다행히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장성하여 명문 의사가 되었고 번듯한 병원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늘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오빠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죠? 아이고, 별말을 다 한다. 우리 민수가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엄마, 지혜 괜찮죠? 저 정말 복 받았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내가 해줄 건 없지만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우아하고 예의 바른 미소 뒤에 나를 향한 차가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 줄은.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대와 서늘함을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배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배 한 봉지를 들고 도시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너 좋아하는 배 좀 가져왔다. 시골에서 직접 딴 거야. 얼마나 달고 싱싱한지. 어머니, 이런 거 굳이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집 냄새 배요. 다음에 오실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늙은 어미가 가져온 과일 봉지가 그들의 도시 생활에 얼마나 부끄러운 짐이었는지.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민수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나는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 상처를 삼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이 준 기쁨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두 손으로 땀 흘려 딴 과일이었습니다. 그 배를 쳐다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는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친정 식구들과 우리 식구를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럼 이번 주엔 친정 가야지. 우리 민수 오빠가
엄마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 갈비 사준대. 어머니, 저희는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오빠도 바쁘니까 저희 친정만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운전 조심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렴. 친정엔 황제 대접. 우리 시댁은 그저 귀찮은 짐 취급. 나는 며느리에게 짐이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이 농사가 제일 어렵다더니 정말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또 참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늙은 어미의 서운한 마음쯤이야 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며느리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하던 그때 내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가던 한 얼굴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만두 노점 주변을 늘 배회하던 아이였습니다. 가난과 어두운 가정 폭력 속에서 늘 배고파 울던 그 아이. 아주머니 혹시 이거 남은 거 있으세요? 어제 못 팔았던 거라도 버리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아이고, 얘야. 너 또 맞았구나. 얼른 이리 와. 따뜻한 거 먹자. 많이 먹어. 배 채워야 힘이 나지.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요, 아주머니. 세상에서 아주머니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누가 뭐래도 넌 아주 소중한 아이다. 알았지? 이 세상에 너만큼 귀한 아이는 없어. 이 따뜻한 만두처럼 너의 미래도 따뜻할 거다. 그날부터 그 아이는 거의 매일 내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만두를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 작은 만두와 진심 어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폭력적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아이를 잡으러 시장통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거기 안 서! 이 자식이 또 도망가! 오늘 내가 너 아주 죽여버릴!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진아 이리 와. 아줌마 뒤에 있어. 뭐야, 이 아줌마가!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 애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 아이예요. 당신이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 아이, 당신이 더는 못 때려요. 그날 나는 내 한 몸을 바쳐 그 작은 아이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잠시나마 지켜냈습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아이는 보호센터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전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진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주머니 걱정 말고 밝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점 앞에서 양복을 입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순자 아주머니 맞으시죠? 누구시죠? 제가 이순자가 맞습니다만. 저 기억하시겠어요? 20년 전에 아주머니 만두 먹던 아이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우진이에요. 강우진. 아이고, 너 혹시 그 아이냐? 우진이? 강우진? 네. 저예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이렇게 번듯한 청년이 되었구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만두와 용기가 저를 살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번듯한 회사도 다니고 돈 많이 벌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모자지간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을 만난 것처럼 서슴없이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전하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죠? 우진이는 그렇게 몇 시간을 내 안부와 더불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온 이 녀석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 장사 접으시고 저랑 식사해요. 어머니, 기특하고 애틋한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어머니 소리는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는 만두 전부 주세요. 그동안 이 만두가 얼마나 그리웠다고요. 그래도 이걸 다 어떻게 먹으려고?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면 돼요. 내일 저랑 맛있는 식사 하실 거죠? 제가 어머니께 꼭 한번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야 돼서요.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우진이는 나에게 명함을 주고 몇 번을 뒤를 돌아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갔습니다. 평생 어머니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며 내 손을 꼭 잡은 우진의 눈은 어릴 적 내 도움이 간절했던 그때 눈빛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회사로 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회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아들의 병원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운 입은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내심 아쉽고 서운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회사로 오라고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만두 한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우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내가 직접 빚은 그 만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가장 모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와, 이렇게 크고 번듯한 회사를 우진이가 대견하다. 큰 회사를 둘러보며 로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낯선 얼굴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웬일이냐?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며느리는 나를 보고는 내 옷 한쪽을 억지로 끌며 한쪽 벽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비에 있는 회사 사람들 눈치 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어딘데 만두를 갖고 오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얼른 가세요. 여기가 너희 회사였구나. 난 몰랐어. 난 널 보러 온 게 아니고 변명하려고 며느리를 잡으려는 그때 며느리는 세차게 내 손을 뿌리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만두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경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혹시 저한테 만두 팔러 오셨으면 로비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는 만두 팔러 온 게 아니야. 누굴 만나러. 이런 거 여기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부끄럽게 냄새 나잖아요. 지혜야, 이거는. 여기요.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출입증도 없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온 정성이 담긴 만두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우진이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진아, 이게 뭡니까? 아, 사장님. 사장님. 우진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우진이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희 회사에서 만두를 팔러 들어와서요. 제가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반면 나에게 대했던 말투와 달리 우진이 앞에선 꼼짝 못하고 절절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경비 여기요. 선 과장, 이분 정말 모르는 분입니까? 네. 사장님. 처음 보는 분이에요. 난 더 이상 며느리의 차별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 내 며느리다. 내 아들 민수의 아내다, 우진아. 나를 모른 척하는 며느리의 말을 그냥 넘기고 싶었지만 진짜 우리 아들을 부정하는 것 같아 나는 바로 사실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하고요? 사장님. 이게 저는 오해예요. 이 만두를 누가 버린 겁니까? 그건 제가 실수로. 이 만두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전 이 만두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대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한 정성이 담긴 만두입니다. 이 만두가 없었다면 지금의 강우진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바닥에 만두를 손으로 주워 담으며 며느리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사장실에서 며느리는 우진이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성 과장, 제가 방금 본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사장님, 그게 아니라 본인의 시어머니를 로비에서 내쫓고 정성껏 빚어오신 만두를 발로 차며 모르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게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의 행동이 단지 실수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은 이 회사 직원 이전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가 먼저입니다. 저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순간이면 괜찮습니까? 노인을, 시어머니를 모욕한 게 순간이라 괜찮다고요? 당신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저버렸습니다. 우진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더는 제 회사에서 어머니 같은 분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우진의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진아,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아이 한 번만 봐주자. 어머니. 하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께 이렇게 큰 모욕을. 나도 많이 아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진아, 이 아이도 내 아들 민수의 아내야. 내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자꾸나. 어머니, 며느리야, 일어나라. 바닥에 있지 말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줄 알면 되는 거란다. 어머니의 부탁이시니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어머니께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하는 모습 보이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레시피로 만두 빚어봤어요. 좀 서툴지만 드셔보세요. 아이고, 며느리야. 정말 맛있다. 내 만두보다 더 맛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만두 하나에 담긴 사랑과 세월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자. 엄마, 지혜가 요즘 엄마 이야기만 해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민수도 잘 컸고, 며느리도 이렇게 착한데, 엄마는 세상 복은 다 받았지. 어머니, 오늘 저희 다 같이 외식하러 가요. 제가 아주 근사한 곳으로 예약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행복을 책임질게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날 회사 로비 바닥에 굴러다니던 만두처럼 내 마음도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슴에 새겨준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찾아와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다는 것. 늙은 부모도 누군가에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켜야 할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우진이가 나를 위해 보여준 그 단호한 사랑과 용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만두 파는 늙은 할머니도 누군가에겐 세상을 구한 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니까요. 세월을 빚은 그 마음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그 마음 속에는 우주보다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